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거 안 돼요. 완전 성공한 사장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또 달달달달 외우면서 뇌 용량만 낭비하는 그런 미련한 짓은 이제 그만하세요. IELTS 학원 없이 독학으로 될까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일단 답부터 드릴게요. 됩니다. 단 영역마다 답이 완전 달라요. 독학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리딩, 리스닝 7.0, 7.5, 8.0 이렇게 받으시는데 라이팅만 6.0 아니면 라이팅은 그나마 괜찮은데 스피킹만 6.0, 5.5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내 영역 모두 영어 시험이긴 하지만 공부해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독학을 하면 이 미묘한 차이를 놓치기 쉬워요. IELTS 같은 경우는 두 영역은 독학으로 충분해요. 한 영역은 조건이 붙고요. 마지막 영역은 방법을 정말 모르면 몇 달을 투자를 해도 6.0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네 영역 모두 독학하는 방법 완전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 200만 원은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요. 안녕하세요. IELTS 비밀과외 리아쌤입니다. 저는 현재 영어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동시에 IELTS와 오픽을 수업하면서 수강생들의 점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 수강생들의 상당수가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독학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지를 제가 확연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준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갈게요. IELTS의 내 영역은 인풋 영역과 아웃풋 영역으로 나뉘어요. 리딩, 리스닝은 인풋이에요. 답지가 있죠. 풀고 채점하고 답지를 체크하면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아니까 점수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피킹과 라이팅은 아웃풋이에요. 답지가 없습니다. 즉 내가 뭘 틀렸는지 내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 상태에서 혼자 계속 쓰고 말하고를 반복하면 늘기는커녕 나의 단점이 더 굳어지는 슬픈 현상이 발생합니다. 헬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하게 되면 다칠 수 있잖아요. IELTS도 똑같아요. 그래서 IELTS를 독학할 때는 반드시 영역별 공부 전략을 완벽하게 섭렵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시간 낭비예요. 그럼 리딩 공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 하면 리딩 강사님들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리딩은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캠브리지에서 나오는 기출 있죠. 그거 푸시고요. 채점하시고요. 틀린 문제 유형별로 정리해서 내가 뭐가 약한지 분석해서 계속 반복해서 푸세요. 그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점수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제발 두꺼운 단어책 같은 거 사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읽기 공부하지 마세요. 효율도 없고 짐만 빠져요. 기출에서 나온 단어들 가지고 충분히 확장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휘 공부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리딩에서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죠. True, false, not given 유형이요. 특히 not given 찾는 거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지문에 안 보이면 not given 이렇게 찍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는 선지 해석에서 갈립니다. 선지가 비교급인지 글쓴이의 해석인지 아니면 절대 표현인지 등등 출제자가 선지에 심어놓은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해요. 리스닝은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내가 몇 문제를 맞았냐 보다는 어떤 유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냐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나의 약점을 디벨롭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리딩은 진짜 오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리스닝. 리스닝은 어떨까요? 리스닝도 독학됩니다. 리딩이랑 방식도 크게 차이 없어요. 기출 풀고 오답 분석하고 단 이 세 가지 방식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IELTS 다양한 액센트에 익숙해지기.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영어 배우면서 미디어에서든 공교육에서든 사교육에서든 굉장히 많이 접해온 절대적인 발음이 미국식 영어잖아요. 그런데 IELTS는 국제시험이라서 특정한 나라의 영어 발음만 평가하지 않아요. 영국식, 호주식, 뉴질랜드식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설사 내가 알고 있는 단어더라도 안 들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단어를 못 들으니까 문맥을 놓치고 문맥을 놓치니까 전체적인 스토리 파악이 안 돼서 하나하나 매칭을 해야 하는 IELTS 리스닝에 오답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단어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elevator, 미국식으로는 elevator라고 알고 있죠? 영국에서는 lift라고 합니다. 약국도 pharmacy, drugstor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IELTS에서는 chemist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chemist를 화학자라고만 알고 있었으면 문제를 풀 때 빨리 지나가는 리스닝 음원에서 답을 찾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line이라는 줄을 서다 할 때도 queue라고 영국식 영어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리스닝에서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14, 40, 30, 13 이런 식으로 teen, t 이러한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의 차이점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놓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고요. 숫자를 기입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되고 quarter past 4, quarter to 5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 같은 경우도 익숙해져야 돼요. 4시 15분, 4시 45분 이런 것들이 한 끗 차이로 오답에서 갈려요. 그리고 리스닝 모의고사 치고 나면 스크립트 펴놓고 어느 부분에 답이 있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성우의 발음 그대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안 들려서 문맥을 놓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닝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입으로 반드시 직접 내뱉으면서 공부하세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관식 스펠링, 단수, 복수 구별하기. 처음에 IELTS 문제 풀어보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듣고 이해했는데 막상 매기니까 틀려요. S 하나, 스펠링 하나, 대문자 하나 등등 이러한 이슈로 오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거 조금만 신중하게 파악을 하면 맞을 수 있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 잡아도 감점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음에 익숙해지기. 사실 이것만 잘해도 리스닝 거의 정복할 수 있죠. 연음이란 게 뭔지 예문 하나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장 보이시죠? I am looking for a flat near the city center, but I haven't found one yet. 이렇게 적혀 있죠. 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음원에서 들어보면 I'm looking for a flat near the city center, but I haven't found one yet.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Looking for a 아니죠. Looking for a. Looking for a. But I haven't 아니죠. But I haven't. But I haven't 이렇게 되죠. Found one yet 이렇게 안 하고 found one yet, found one yet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but I haven't found one yet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만 뜯어서 보면은 다 아는데 문장으로 들으니까 안 들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복습할 때 절대 단어 틀렸다, 내가 단어 몰라서 못 적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 그리고 그 문맥이 들어있는 문단 전부 다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말로 따라 읽으세요. 성우가 말하는 그 속도를 최대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서 연음에 익숙해지는 게 리스닝이 느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제 스피킹. 스피킹도 독학이 가능할까요? 네,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어요. 스피킹 전제 조건 첫 번째, 기출 답안을 통째로 외우지 않는다. IELTS 기출 문제가 분기별로 어느 정도 도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걸 스크립트를 외워서 말하면 시험관이 귀신같이 알아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하나 눈치를 못 챌까요? 당연히 바로 눈치채겠죠. 그래서 답변을 외워가거나 외운 티가 나거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템플릿을 부자연스럽게 쓴다거나 이런 것들 다 지양하셔야 돼요. 대신에 나에게 꼭 필요한 문장 구조 그리고 고득점에 필요한 표현들 그리고 스피킹을 위한 어휘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외워가지고 습득을 한 다음에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피킹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off topic 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분명히 시작하고 있는데 2분 정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질문과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파트 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2분 동안 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가 나오거나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문제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뭔가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말이 다른 말로 새거나 아니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스피킹 공부를 할 때 정리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주제별 소재 만들기예요. 즉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받아칠 수 있는 만능 치트키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오프토픽이 날 일이 없어요. 2분을 채우는 스토리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인상 깊었던 제주도 여행 경험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박아둬야 어떻게 돌려 말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상 깊은 여행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제주도 갔다 왔어 이렇게 제주도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그 제주도 여행에서 만난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이야기
이야기하면 됩니다. 육지에 사시다가 제주도로 오셔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완전 성공한 사장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산 물건이나 선물 받았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 얘기해봐라 하면은 제주도 갔을 때 그 로컬 편집숍에서 내가 샀던 제주도 기념품 이런 거 이야기하면 완전 쉽죠. 이렇게 스토리 하나로 뼈대를 잡고 요리조리 내가 살을 붙여가면서 이 방법으로도 얘기하고 저 방법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전혀 준비 못한 돌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난 준비되어 있다, 나만의 치트키가 있다 하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끌고 오면서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토픽 안에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스크립트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뇌 용량만 낭비하는 그런 미련한 짓은 이제 그만하세요. 자, 스피킹 독학 전제 조건 두 번째, 입으로 뱉는 절대량을 채우세요.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느라 말이 끊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공감하시죠? 근데 이거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훈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근육 풀듯이 매일매일 입을 풀어야 됩니다. 방법을 이야기를 하자면 GPT, 음성 기능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모의시험 영상 틀어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나 혼자 떠들기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요, GPT나 AI가 매겨주는 점수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실전이랑 1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챗 GPT 같은 경우는 나랑 같이 공부해주는 페이스메이커지 채점관은 아니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답변을 통째로 외우지 않는다. 두 번째, 입으로 무조건 뱉어서 입 근육을 활성화시킨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스피킹도 독학으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다만 7.0 이상을 목표로 하거나 몇 달째 같은 점수에 머물러 있고 난 도저히 느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면 객관적인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의 고질적인 발음 습관이나 고착화된 나만의 문법 실수나 문장 구조 실수는 내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7.0 이상은 내가 진짜 영어를 잘하지 않는 한 혼자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긴 해요. 이 스피킹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라이팅입니다.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독학하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열의 9분이 라이팅 때문이에요. 리딩, 리스닝은 진짜 7.0, 8.0 이렇게 나오시는데 라이팅이 6.0, 5.5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독학하는 분들이 라이팅에서 가장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채점관이 없거나 모범 답안이 딱히 없으니까 하다가 그냥 이 정도로 쓰면 되겠지 라며 반포기를 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모범 답안 있죠. 그리고 교재에 있는 모범 답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베껴 써서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 쓰고 공부를 끝마칩니다. 그런데 남이 써놓은 글 백날 베껴 써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실력 절대 안 늘어요. IELTS 라이팅은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영어적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태스크 2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라이팅 7.0 이상 받으려면 어려운 단어 막 도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절대 아니에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글쓰기가 내가 쓴 기본 문장이 있으면 여기에 논리를 한 겹 얹어서 길고 정교하게 늘리는 것이 기본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단계, Many students use online classes.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 사용해요. 자, 2단계는 여기에 이유를 추가할게요. Many students use online classes because they are convenient.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이유는 편리해서예요. 자, 3단계 여기에 조건과 개념을 한 겹 더 얹어 볼게요. Online classe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as they allow students to access educational resources more flexibly without being restricted by time or location.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런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More flexibly, 더 유연하게,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그런데 쓴 단어만 보면은 막 크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리고 1단계에서 3단계에서 늘려가는 이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즉, 단어를 자랑한 게 아니라 나의 아이디어에 논리를 촘촘하게 얹은 문장을 완성하는 게 바로 라이팅 스킬이에요. IELTS 채점관은 이런 문장과 이런 글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여기서 분명 아니 리아쌤 저 어떻게 독학해서 방구석에서 혼자 점수 만들어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딱 두 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모범 답안을 한영 역번역하기. 기출문제 모범 답안 그냥 베껴 쓰지 마세요. 영어 문장 보고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거 안 돼요. 그 대신 모범 답안의 한국어 번역본을 보고요. 힘들더라도 내 힘으로 먼저 그 모든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보고 그 다음 실제 영어 답안과 내 답안을 한 줄 한 줄 비교를 해보세요. 고득점자는 문장을 이렇게 길게 늘려 쓰는구나. 이러한 레이어를 쌓아서 논리를 얻는구나.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라이팅 실력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3가지 오답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일 새로운 에세이 쓰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도표 분석하지 마세요. 점수가 오르지 않고 일정대에 갇히는 것은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노트 딱 펴서 내가 가장 많이 틀리는 실수 다 적으세요. 딱 3가지만 적으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수일치, 관사, 내 주장을 명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글을 쓸 때마다 이 부분들 위주로 검사를 하세요. 내가 내 글을 채점을 할 수는 없어도 나의 감점 요인을 우선순위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길러질 거예요. 감점 요인을 스스로 방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점수가 오릅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IELTS 독학 방법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리딩, 리스닝은 기출과 오답 분석으로, 스피킹은 절대 외우지 말고 치트키 스토리 하나로, 라이팅은 역 번역과 오답 체크리스트 이 2가지 루틴으로. 사실 라이팅 독학에 대해서는 다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다시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IELTS 공부 관련해서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꼼꼼하게 답변해드릴게요. 독학은 외로움 싸움인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방향만 맞게 설정했다면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IELTS 비밀과외 리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